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주로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익숙한 환경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경험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상황에 감정이입하게 만들고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올릴 수 있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김철수는 은평구 의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이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곳으로 엘리베이터는 고장나게 일쑤였고 계단에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오래전 이곳으로 이사온 뒤로 별다른 불안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날도 철수는 약간의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고 있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현관문까지 이어진 긴 복도는 인적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복도 끝에 놓인 작은 전구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철수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피곤한 나머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서기 전 복도의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본 기분이 들었다. 순간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철수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철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복도의 그 깜빡이는 전구 아래에 웬 여자가 서 있었고 무언가 말을 걸어오려는 듯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다. 철수는 꿈속에서 왠지 모르게 두려운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자가 점점 다가오자 철수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이 보이려는 순간 깨어났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자신도 몰랐던 비명 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그 후로 매일매일 밤이 되면 복도에서는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철수는 처음에는 위층이나 아래층 사는 사람이겠거니 했지만 점점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발소리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특별히 무언가 이상한 것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철수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지 못할 것을 보았다. 아파트 앞 놀이터에 매일 밤 꿈속에서 보던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철수를 응시하고 있었고 손짓으로 그를 부르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은 마치 물에 잠긴 것처럼 흐릿하고 형체가 불분명했다. 이상한 기분을 억누를 수 없어 다음날 철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다. 역시나 놀람은 금치 못했다. 관리소장은 다소 수상한 표정으로 그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그들은 몇 달 전 복도 끝 방에서 한 여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을 전했다. 결국 철수는 그날 밤에 다시 그 꿈을 꿨고 이번에는 용기를 내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결국 알아낸 사실은 끔찍했다. 그녀는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것이었다. 철수는 꿈속에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눈 뒤 그녀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사하기 전 주민 모임에서 여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홀로 남겨진 자들을 잊지 말자는 말을 남겼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 복도의 이상한 소리도 꿈속의 여인도 더 이상 철수를 찾아오지 않았다. 혹시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절박한 외침을 안타까워하며 귀 기울여준 것일까? 그렇게 철수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아파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한쪽 가슴이 홀가분해진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이사가 들어왔다는 소문과 함께 그 아파트의 일상은 다시 반복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어떤 기이한 이야기들은 영영 사라지지 않은 채 그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형태로 전해질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 하나를 확장하여 자세히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작은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날씨는 항상 옅은 안개, 장막이 깔려 있어서 그런지 그곳 초등학교는 언제나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지요. 이 학교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년 첫눈이 오는 날 밤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는 일종의 미신처럼 퍼져 있었고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따위는 믿을 필요 없다고 하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첫눈이 오는 날이면 학교는 일찍 문을 닫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기쁘게 일찍 학교를 마칠 뿐이었죠. 그해 겨울도 변함없이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소년, 재영이는 집에 가는 대신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발표 때문에 준비할 게 많았던 그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늦었나? 재영이는 깜짝 놀라 급히 짐을 챙기고 학교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실 문을 나선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낮고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재영이는 순간 멈칫했지만 단순한 바람, 소리겠지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복도를 벗어나자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이번에는 명확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재영아, 재영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재영이는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학교 입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끝없는 복도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점 그 소리는 가까워졌고 재영이는 자신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읽고 그는 어느새 낯선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방 안에서는 이상한 그림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재영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은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는 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 갇힌 자신을 느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학교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재영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실에는 그의 책가방과 자료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또한 번의 기이한 사건으로 치부하며 오랫동안 그 학교를 떠돌던 소문에 불과하다며 머리를 저었지요. 시간이 흘렀고 이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머지않은 미래에 첫눈이 내리는 날이 올 때마다 그 누구도 학교에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눈 오는 날 밤에 남아있지 마. 그 소문은 그냥 소문이 아니니까. 재영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날 밤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날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어 첫눈 오는 날 밤의 전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학생들은 첫눈이 올 때마다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되뇌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지금도 그들이 지나간 어두운 복도 어디선가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영아,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로 이사온 지우는 짐을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의 가장 첫 페이지에는 이 일기를 읽는 사람은 주의하라. 이곳에는 그들이 산다 라는 섬뜩한 경고가 적혀 있었다. 지우는 그다지 겁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의 주인은 민수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아파트로 이사온 후 이상한 사건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은 밤마다 들리던 누군가의 속삭임이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가 너무 분명했고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지우는 그 소름 끼치는 속삭임의 실체를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용히 아파트 복도를 걸어다니며 소리의 출처를 찾았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은 아파트의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지우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옥상 문은 어째선지 조금 열려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순간 불현듯 칼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섬뜩한 추위를 몰고 왔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등을 겨누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돌아보니 한 여자가 멀리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나이트가운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수많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무서움에 숨이 막힐 뻔했지만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려 했다. 그런데 여자는 호련히 사라져 보였다. 그 순간 지우는 일기 속에 적힌 문구가 떠올랐다. 그들은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나타난다. 이후로도 아파트에서는 괴이한 일이 계속되었다. 전등이 깜빡이거나 혼자 있지 않았을 때 들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복도 끝에서 보이는 그림자 등등. 지우는 점점 이곳에 머무는 것이 힘들어져 갔다. 어느 날 지우는 옆집에 사는 할머니인 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이 아파트에 20년 넘게 살아왔다고 했다. 지우는 심각한 고민 끝에 김 할머니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그럴 줄 알았다네. 사실 이 아파트는 오래전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곳이라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의 영혼이 이곳에 머물고 있지.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진 지우는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 즉시 주변을 수소문하여한 퇴마사를 만나게 되었고 퇴마사는 이곳의 영혼들에게 안식을 줄 방법을 제안했다. 퇴마사의 지시하에 지우는 아파트의 각 층을 돌며 영혼들을 위한 작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아파트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평화로워졌다. 속삭임도 사라졌고 불쾌한 시선 또한 더는 느낄 수 없었다. 지우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영혼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자신 역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다. 이후로 지우는 그 아파트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게 되었고 심지어 김 할머니와도 친분을 쌓으며 가끔 이 특별한 경험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가끔씩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그는 조용히 옥상을 쳐다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곳에는 언제나 어슴푸레한 빛과 함께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